자, 이제 우리 책에서요, 277페이지부터 합니다. 그래서 287페이지까지예요. 요까지가 하나 이제 테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마 책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포트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말 대신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. 자,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. 내가 현재 보니까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건물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있으면 그 중에 딱 한 개를 분명히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지금 하고 있는 뭐냐? 선택에 대한 방법이 이제.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? 최선의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.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.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평균 분산 원리 또는 분산법이 있어요.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? 포트폴리오.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. 이런 참고로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 뭐냐?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. 분산 투자. 자,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는 건데,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있죠.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집중 투자. 그러니까 딱 한 곳에 뭐 있습니까?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? 이게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고, 밑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 뭐냐? 여러 곳에 돈을, 자금을 뭐 있습니까? 네,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죠. 이런 차이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요, 이거 물어보겠습니다. 만약에 이 값이란 것은 뭔가 이런 겁니다. A란 투자 대상과 B란 투자 대상이 있어요. 이때 보니까 각각 투자 대상에서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수익을 뭐라냐? 곧 이게 기대 수익입니다. 그래서 기대 수익을 보니까 현재 A는 10%고 B는 12%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답니다. 자, 그럼 이런 것 같으면 현재 A를 투자합니까? B를 투자합니까? 그런데 여기 A가 은행이고 B가 주식이랍니다. 그러면요. 이제 고민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얘가 항상 뭐 있습니까? 우리 항상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뭐가 중요한 건요. 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건 분명히 아니더라. 항상 이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죠. 거기에 뭐라고? 위험도 항상 고려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고려해 보니까 현재 A는 위험이 4%고 B는 위험이 2%가 되어진다면 이때는 뭐 선택하겠습니까? 당연히 수익은 높은 B, 위험은 뭐 있습니까? 낮은 B를 하겠죠.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 거꾸로 있죠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A와 B가 있는데 기대 수익은 10%이고 얘가 현재 12%가 되어진답니다. 근데 반대 거꾸로 위험을 보니까 여기 2%가 있죠? 얘가 4%가 되어진 무엇을 하겠습니까, 이제? 수익은 당연히 B지. 위험은 A겠지. 그죠?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. 상황에 따라서. 자, 그러면 평균 분산 원리란 말 뜻이 뭐냐? 얘는 이 앞에 뭐라 했습니까?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 집중 투자입니다. 따라서 이 말은 현재 이 값 같은 경우 뭐 있습니까?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? 있다는 거지. 오직 B만 선택할 거니까. 그런데 월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? 요건 수익적인 측면은 B를 할 건데 위험적인 측면은 A 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따라서 이 말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는 선택을 할 수 없잖아. 그죠?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
둘 중에 수익적인 측면은 B, 위험은 A니까. 우리 이와 같은 걸 우리 이걸 뭐라 하냐? 다른 말로 평균 분산법, 분산법의 원리의 오류라고 말한다고. 오류. 그럼 이거 해결 방식이 뭐가 있니? 그게 뭐라고요? 포트폴리오 이렇게 넘어간다고. 그러면 이 얼 같은 게 뭐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구분 기준을 먼저 아셔야 돼. 항상 시험 나면 여기에 보통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. 나오면 이 말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.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? 예, 저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럼 중요한 게 평균 분산 원리가 중요합니까? 아니면 여기 있는 얘가 중요하겠습니까? 그죠? 훨씬 더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. 자, 따라 지금부터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합니다. 요거. 그러니까 지금은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보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좀 아셔야 돼. 내용 자체를 갖다가.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이게 중요합니다. 이거 왜 할 것인가? 목적이 뭐냐?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. 사실은 우리 포트폴리오 설명이 우리 책에 많습니다. 많은데 그거 다 볼 필요 없어. 가장 중요한 두 개거든요. 두 개인데 그 중에 지금 알 것은 뭐 있습니까? 여기 있는 목적만 좀 기억하세요. 목적만. 자, 목적이 뭐요? 이 말 아닙니까?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?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뭐 할 목적이에요? 수익은 높은 거, 위험은요?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 뭐냐? 이게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위험이란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이때 보니까 어떠한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냐 이게 분명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위험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.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체계적 위험이 있고 체계적 반대로 뭐가 있는가 하면요. 비체계적 위험 두 개 있답니다. 둘 중에 어느 걸 제거할 목적이냐 이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냅니다. 자, 그럼 잠시 이런 기본적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. 총위험이란 건 총위험이란 것은 체계적 위험에다가 반대 것부는 뭐 있습니까? 비체계적 위험 두 개 있습니다. 요거 두 개 합친 게 뭐냐 다른 말로 총위험이 되어진답니다.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의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. 279페이지입니까? 예, 거기 있는 그래프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. 돼 있는데 굳이 저는 거기 있는 그래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. 그냥 말로 할게요. 자, 보세요. 이게 재밌는 건요. 항상 우리 포트폴리오 시험 나면요. 요 말이 떠져. 뜨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은 거의 90%예요. 90%. 왜 그런 거 보니까 가장 큰 게 이겁니다. 요 개념을 묻는데 개념을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것,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요. 피할 수 있냐 없냐 따라서 결국 뭐 있습니까?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왠지 이게 P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많더라 이거요. 근데 좀 조심할 건요. 항상 부동산학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입니다. 자, 한번 번역해 볼게요.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야. 얘는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예요. 표현 자체가. 그럼 얘는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이 위험 피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걸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이게. 얘는 뭐 있어?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봤기 때문에 분석만 잘한다면 이 위험은 자동 뭐합니까? 피할 수 있겠죠? 그죠? 그래서
비체계 위험을 가지고 다른 말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쓴다고요. 그러면 이때 보니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이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영향받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?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라고. 자, 반대로 뭐 있습니까? 비체계란 것은 각각 있는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위험을 가지고 다른 말로 비체계입니다. 즉 무슨 말이냐? 현재 보니까 원주시가 있죠. 경기가 상당히 떨어진답니다. 그래서 보니까 공실이 많은데 내 건물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내 건물만 피해보고 옆에 있는 건물을 피해 안 보겠습니까? 똑같이 받는 거지. 이런 게 뭐냐? 비체계. 체계. 근데 이때 내가 건물을 가보니까 내 건물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. 옆에 건물은 완전 부실공사해. 이건 선택할 수 있지. 이런 게 뭐냐? 비체계라고.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반대로 이래 한번 해보자고요. 현재 요거 수업 들었습니다. 들었는데 시험이 나왔어. 어떤 분은 맞추고 어떤 분은 틀렸거든요. 요건 뭐예요? 개별적인 개개인의 어떤 문제지. 그런 게 뭐예요? 그게 비체계지. 그죠? 근데 이거 수업 안 했어. 안 했는데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. 똑같이 안 본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럴 때 틀렸다면 이건 뭐 있습니까? 체계. 요거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각은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냐, 반대로 뭐 있습니까?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라진답니다. 그러면 과연 이거 제거할 수 있을까?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, 자, 얘 제거할 수 있습니까? 없죠. 이거 제거할 수 있습니까? 있지. 이 제거 방식이 뭐냐?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. 이렇게 하시라고요.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뭘 제거할 목적이지? 체계적 위험과의 제거할 목적은 아니겠지. 그죠? 지금은요, 요것만 기억하시라고. 지금은. 다음에 가면요,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음에 할 겁니다. 일단 딱 두 개요.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방식은 평균 분산 원리하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두 개 있더라. 그죠? 평균 분산 원리는 딱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고, 거꾸로 뭐 있습니까? 포트폴리오는 여러 곳에 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 자, 그럼 일단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. 277페이지 보니까 큰 3번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제목이 뭐죠? 그 말 뜻이 뭐요? 내가 갖고 있는 돈,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또는 재산을 뭐 있으면 크게 세 곳에 뭐 한다? 분산 투자한다. 그 분산 투자할 대상 밑에 있죠? 예금, 주식, 부동산 세 개 있습니다. 있는데, 여러분 그런 건 그게 뭐냐는 알 필요 없습니다. 자, 전 넘어갑니다. 그래서 넘어가서 뭐만 좀 정리하시는가 하면요. 예. 우리 뒷장 가서 우리 아마 큰 2번 포트폴리오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나 있죠? 그죠? 278페이지 이 큰 2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나 있을 거예요. 네. 밑에다 3번 쓰자고. 여기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.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자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최선의 투자 대안은 아니다.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단지 이건 포트폴리오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만 가지고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한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거요. 만약에 있죠.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할 수 있으면요. 여러분 절대 뭐 있습니까? 예금, 주식, 부동산을 뺀 나머지 채권 등은 절대 안 돼. 그죠? 근데 실제 우리가 보통 뭐 있습니까? 이 채권 분명히 한나물 펀드 같은데.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.
자, 나머지 책은 넘어가서 어디 보면 큰 3번 포트 이론에 대한 의의가 있을 거예요. 의의를 보시는데 예,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하겠네. 자, 그 포트 이론이란 여러 개의 자산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둘째 줄 뭐 있습니까?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한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렇게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. 5척 가서 279페이지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있죠.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체계, 비체계 개념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기억의 체계적 위험 뭐 있습니까? 이 키워드 뭐 있습니까? 시장의 힘, 여기 중요하고 둘째 줄 끝에 피할 수 없는 위험. 일단 니은번에 비체계가 나 있습니다. 비체계도 개별적인 부동산, 이게 중요하고 맨 끝에 둘째 줄 피할 수 있는 위험.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세요. 지금은 쭉쭉쭉 그냥 넘어가세요. 지금 281페이지요. 자, 큰 5번 평균 분산 모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핵심이 뭐냐? 이름 잠시 있죠. 이거 보세요. 이 평균이란 말 같은 말이 뭔지 하면 이게 기대 수익이에요. 기대 수익. 아까 우리 앞에 했지만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말 뜻이 뭐죠? 위험이지? 이 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? 이런 수익과 위험을 통해서 가장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겠다 그런 의미 내포되어 있어요. 그런 것만 사실 아시면 돼요, 여러분들이. 이건 주로 말로는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. 자, 그러면 거기 있는 의의를 가볼까요? 의의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, 2번. 자, 1번, 2번. 1번은 뭐 있습니까? 기대 수익의 평균이 같을 때 분산, 위험이 뭡니까? 큰 거, 작은 거? 좀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? 자, 현재 보니까 요 기대 수익 같을 때 당연히 위험, 작은 거죠.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은 뭐 있습니까? 위험은 같은데 같으면 수익이 뭐요? 큰 것은 타는 거지. 그죠?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자, 일단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설명이 쭉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. 그냥 가감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. 자, 그리고 어디 보는가 하면요. 284페이지 가볼까요? 자, 거기서 양갈로 4번.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. 이거 할 겁니다.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, 없는 걸 봐보자 이겁니다. 박산에 있는데 자, 그럼 투자 대상 A하고 B를 비교해보죠. A하고 B. 기대 수익은 같지? 0.1. 그죠? 근데 표준 편차 곧 이게 위험이지? 그죠? 어떤 걸 선택합니까? A죠? 다시 C하고 D 비교합니다. C와 D를 비교해보니까 위험은 같지? 같은데 수익이 높은 D지. 그러면 자, 남아있는 거 A하고 D 비교합니다. 수익은 D고 위험은 A지. 그럼 이 말은 뭐지? 우리 앞에 다시 A, B에서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A를 선택할 수 있어요. C와 D에서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D를 선택할 수 있다고. 근데 A와 D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선택 못하지.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오류다. 해결 방식이 뭐가 있냐? 포트폴리오 이렇게 넘어간다고. 실제 이런 표가 시험 나옵니다. 나올 때 당연히.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통과합니다. 바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서 자, 확인지문 학습 갑니다. 86페이지 286페이지 자, 확인지문 학습 갈 건데 거기서 동그라미 2번부터 2번 자, 2번의 핵심이 이겁니다. 투자 대상이 많으면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?
비체계의 핵심이에요, 문제가. 그 다음에 3번 갑니다. 우리 앞에 요구수익 했죠? 그죠? 요구수익은, 자, 이 말 아닙니까? 위험이 크면 아울러 요구수익도 커진다. 그런 거지. 그렇게 시험 나온다, 이거요.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? 요구수익 공식은 아까 보니까 은행금리에다가 위험이지. 은행금리가 뭐냐? 다른 말로 시간대까지 무위험률. 그죠?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뭐죠? 위험률.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. 그렇게 보통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. 됐죠? 자, 일단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할 겁니다. 더 이상 이 진척 안 쓸 거예요. 사실은 거의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. 90%는 거의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. 90%는. 우리 2배 조금 나오면 이제 뭐 있어요?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, 다음에. 자, 그 다음에 287페이지로 가볼게, 이제.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. 자, 책은 넘어갑니다. 넘어가 보니까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. 288페이지입니까? 큰 2번 미래 가치 계산. 이렇게 해서 박스에 있거든요. 자, 박스를 보니까 일시불 내가계수, 연금의 내가계수, 감채기금 나 있고 또 우측에 일시불 현가계수, 연금의 현가계수, 저당 상수가 있어요. 그죠? 이제 요 개념을 좀 아시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런 참고로 있죠. 자,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 큰 3번 현재 가치 계산 갈로 1번 일시불 현가계수 있죠. 290페이지. 그죠? 맨 밑에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이 있어요. 우측에 또 뭐 있습니까? 보니까 이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이 있거든요. 박스 속에.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암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. 근데 원래 저도 전공이 부동산 중에 투자 금융이 내 전공인데요. 솔직히 말해서 뭐 저도 이 공식 모릅니다.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물론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석사과정 이 도출을 봤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, 공식을.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겁니다. 이 공식 알 필요 없어.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. 저기 293페이지 가보세요. 확인 학습 중에 2번 연복리표가 있죠. 이런 표가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어떤 조건 주어지면 이 내용을 어떤 표에다 접목할까 이 중요한 거지.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한 2번 정도 이 계산 공식을 내서 시험 낸 사람이 있어요. 한 2번 냈었는데 글쎄, 그러니까 학회에 가보면요.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시험 냈다 말 못합니다. 왜 그러냐? 지가 할 일을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? 지 전공이면 지가 할 거지 우리한테 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. 다만 우리는 뭐 있습니까? 이렇게 하면 이건 어디에 접목할 일이 중요한 거지. 깨놓고 안에서 그 시험 냈던 친구 한 명도 뭐 있어. 이 공식 모릅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, 이 공식을. 자, 일단 그런데 기본적인 흐름 아셔야 돼. 공식 자체는 알 필요 없어. 없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 걸 아셔야 된다고. 자, 그럼 일단 봐보겠습니다. 자, 여보세요, 이제. 보통 이제 우리 수험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화폐에 대한 시간같이 보통 굉장히 많이 포기한다고. 제가 봐서 포기할 문제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. 내용이 상당히 쉬우니까.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. 보세요. 내가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저축했어요. 했는데 1년 후에 내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에요. 물론 이때 이자율이 10%라 가정한답니다. 이때 궁극적 목적은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?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? 다른 말로 우린 미래 가치란 용어를 쓴다고요. 이때 뭐 있습니까? 우린 이걸 줄여서 뭐라 하냐? 내가란 용어 써요. 내가. 거꾸로. 참고로 보면 1년 후에 내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요? 11억 되겠지. 그죠? 근데 거꾸로 뭐 있습니까? 1년 후에 10억이 또는 11억이 현재 얼마 가치 될 것인가도 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? 현재 가치를 파악할 목적이죠. 그럼 이걸 뭐라 하냐? 현재 가치란 용어를 쓴다고요.
이때 이걸 보통 글자 기니까 줄여서 뭐 있습니까? 현가 이렇게 쓴다고 쓸 때. 자, 그러면요. 이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. 내가 알 목적이 현재 가치, 알 목적이 현재 가치고 미래 값이 알 목적은 미래 가치입니다. 근데 각각의 방식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. 첫 번째 일시불 현가가 있어요. 현가. 두 번째 연금의 현가. 세 번째 뭐 있냐 보니까 저당상수죠. 저당상수.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저당상수. 자, 우리 가끔 보니까 이거 묻습니다. 어떠한 게 현재 가치고 어떤 게 미래 가치인지를 가끔 묻습니다. 묻는데 요건 뒤에 벌써 나 있잖아. 다만 요거 장난치겠지. 그죠? 이건 벌써 현가 분명히 나 있으니까 현재 가치 아닙니까 벌써. 자, 거꾸로 미래 가치도요. 크게 세 개 있어요. 일시불 내가. 두 번째 연금의 내가. 세 번째 뭐 있냐? 감채기금. 이렇게 나 있답니다. 그 설마 이게 현가니 내가니 안 물을 것 같아 이거는. 그러니까 주로 묻는 게 밑에 있는 요걸 장난치게 돼 있겠지. 그죠? 자, 그럼 지금은 잘 보세요 이제. 이 흐름 자체 중요합니다. 이런 거요.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저축해서 일단 요 이자율이 있다 할게요. 있는데 8년 후에 찾고자 합니다. 얼마 될 것인가? 우린 요걸 말하냐? 일시불 내가요. 거꾸로 8년 후에 보니까 10억이 현재 얼마 화폐 가치 같을 것인가 따져보는 게 일시불 현가랍니다. 그럼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은 항상 뭘 푸는가 하면요. 끝에 있는 말을 먼저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말을 결정하셔야 돼. 우리 가끔 이제 물건 사면 카드를 끊을 때 뭡니까? 일시불 할래? 아니면 할부할래 하는 거죠. 일시불이 뭐예요?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. 한 방에 딱 한 번 넣는 거야. 딱 한 번 넣었던 금액이 이동되는 게 일시불이야. 쉽게 말하면. 두 번째, 자, 연금 갑니다. 연금이란 말은 특히 우리 뭐 있습니까? 퇴임한 분들 연금 받죠, 매기마다 받을 때 매년마다 받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까? 아니면 똑같습니까? 매기마다 받는 연금 금액이 매년 뭐 있습니까? 같죠, 연금은. 이 말이에요. 자, 잘 보세요. 연금이란 의미를, 큰 의미를 그렇게 보지 말고 이리 보시라고. 내가 매년마다 은행에 1억씩 5년 동안 저축할 거예요. 해서 5년 후에 찾고자 한다. 요걸 파악하는 게 뭐냐? 이게 연금 내가야.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매년마다 1억씩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을 매년 받지 아니하고 일시불로 현재 몽땅 다 받으면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게 연금 현가라고요. 그 무슨 말이냐? 연금이란 말은 동일한 금액이 2번 이상 들어가지. 2번 이상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연금이야. 그래서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은 현가고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은 내가입니다. 자, 세 번째. 여러분, 은행에 저당 잡는 목적이 뭐예요? 예? 저당 잡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? 돈 빌려갈 목적이지. 그래서 나는 현재 10억이란 돈을 빌렸어. 그래서 1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인데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요걸 파악하는 게 뭐냐? 이게 저당상수야. 요게. 자, 거꾸로 있죠. 우리 가끔 이 말 쓰죠.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. 예?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요걸 파악할 목적이 뭐냐? 요게 감채기금. 자, 그러면 저당상수이든 감채기금은 공통돼 있는 말은 총 금액은 알고 있는데 매기 금액을 모르는 거지. 매기 금액을 뭐 있습니까? 쪼개진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다. 이게 저당 또는 감채요. 정답이 이거 아닙니까? 한 번의 금액이 이동된다. 일시불. 매년 금액 알고 있다. 연금.
매기 금액을 모른다, 알고자 한다. 이게 뭐냐? 저당 또는 감채기금이라는 용어 쓴다고요. 이게 다예요. 그러면 어떻게 시험 나오냐? 이렇게 시험 나올 거 아닙니까? 자, 말로 할게. 일단 책은 어디 펴놓는가 하면요. 293페이지 갑니다. 자, 일단 이름 잠시. 현재 금액이 10억인데 1년 후에 금액 가면 이 금액이 커집니까? 작아집니까? 커지겠지. 크게 만드는 율에서 이걸 할정률 쓴다고. 거꾸로 1년 후에 있는 11억이 현재 금액을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지겠지. 작게 만드는 율, 이게 뭐라고요? 할인율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있습니까? 할정일, 할인율 있고요. 크게 구분하지 마세요. 그냥 묶어서 뭐 있습니까? 할인율. 안 되면 그냥 퉁쳐서 이건 뭐랍니까? 이자율이야, 이게. 굳이 이런 말에 대해서 민감 반응 볼 필요 없어요. 엎어치고 매치고 그 말이니까. 자, 그러면 실제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1번. 현재 1억을 저축해서. 그리고 책에 보니까 몇 년 돼 있습니까? 5년 돼 있네. 자, 그러면 여기에 5년 후에 찾고자 한다. 얼마 될 것인가? 두 번째 이렇게 할까요? 매년 1억씩 저축해서 4년 후에 찾고자 한다. 3번은요. 5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할 것인가? 뭐 이렇게 시험 나온다면 분명히. 나오면 이때 어떤 화폐 가치를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. 나오면 여러분들 절대 있죠. 이런 분 가끔 있어. 어떤 특정한 용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방식 하는데 그것을 그래 하지 말고 이 그림 그려. 예? 봐볼게. 자, 현재 얼마? 1억이지? 그 다음 얼마입니까? 5년이지? 몇 말 아닙니까? 그지?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고. 한 번의 금액이지? 한 번의 금액 뭐라고? 현재 미래요. 내가. 이렇게 쓴다고. 얘도 가볼게요. 자, 매년마다 1, 2, 3, 4년이지. 그죠? 1억 시트가 있잖아요, 이렇게. 이제 4년 후 금액 파악할 목적이지. 그죠? 그 매년 금액 알고 있다, 뭐요? 연금. 미래 금액이지? 내가 계수. 얘는 뭐냐? 그냥 가라고. 5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금액 파악할 목적이다. 그지? 그럼 매년 금액을 모른다. 저당 아니면 감채기금인데 미래에 있는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 문제를 갖다가.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은 뭘 하시는가 하면요. 이걸 아셔야 돼. 현가니 내가는 구분하지 말고 우리 화폐 시간가치 관한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. 그게 뭐냐? 첫 번째 일시불 조건, 연금 조건, 그 다음에 저당 또는 감채인데 일시불은 한 번에 금액이 이동한다 이렇게 하시고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금액을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 저당 또는 감채기금은 매년 또는 매월 금액을 모른다 알고자 한다 하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저당 또는 감채기금이에요. 만약 여기서 있죠. 이 표를 주어지고 이런 표를 주어지고 실제 이 값을 구하라 시험 나올 수 있어. 일단 전부 다 제가 이자가 10%를 가정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답니다. 현재 얼마 투자했습니까? 1억 투자했지. 근데 몇 년 투자했어 이거? 5년이죠. 자, 우리 거기 일시불 내가 5년 얼마나 했습니까? 1.6일이지. 이 말 아닙니까? 요 값이 1.6일이야. 응? 그럼 내가 5년 후에 내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은 1억 6,100만 원 된다. 이 말 아니야. 그죠?
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다 주어서 그게 원래 원칙이라고.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있습니까? 여기 있는 계산 공식을 알고서 문제 풀어라는 시험이 가끔 나와요. 나 같으면 가능이 틀리겠습니까? 그런 걸 갖다 뭐 있으면 우리한테 주는 건 사실 아니라고. 왜? 단지 이해가 어떤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나오면 어떤 걸 쓸래 이게 중요한 거지. 조견표는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? 인터넷에 가면요. 0.0001%부터 9,999%가 다 있어. 이런 표가. 다만 그런 공식을 하는 거 뭐 있으면 학자인 걔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시키냐 이겁니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절대. 옛날에 그렇게 하면 내가 뭡니까 촬영하다 한 깨진 사람이 있죠. 교수가. 그러니까 사실 걔도 이게 모릅니다. 자,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알 것은 지금 요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. 요 제목. 현과 내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. 결국은 마지막에 그 내용을 파가시고, 그죠?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목이 일시불, 연금, 저당 또는 감채. 요거 마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요. 자, 일단 지금은 그 정도 합니다. 역수란 건 지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. 그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. 자, 넘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297페이지 보니까 네, 그 박스의 설명이 딱 돼 있네. 그 박스만 딱 보시라고. 보시면서 괜히 거기 있는 공식까지 목숨 걸지 말고 개념만, 개념 파가세요. 개념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갈 게 뭐인가 하면 298페이지 투자 의사 결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 할 것은요, 앞에 투자 결정 과정 넘어가고 29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영업의 현금 흐름과 지분 복귀 계산 있죠? 요거 할 겁니다. 자, 일단 이것도 좀 쉬었다 할게요. 좀 쉬었다가.